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2025학년도 수리논술 문제 1번 문제, 그 중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봤더니 곡선이 나옵니다. 곡선 위에 한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P점의 좌표를 T,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T승이라고 하고요.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축이고요. Y축입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죠.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이퀄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으래요. 한 점을 선생님 잡아볼게요. 이 점을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좌표가 t,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여기서의 접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접선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요게 누굴 지나냐? 직선 L인데 요 바로 나와 있는 선생님 A라고 해볼게요. A점인 n,0을 지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뭐가 필요하냐? 접선의 방정식도 1번 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접점 P의 좌표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 L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L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한 점이 필요하죠. 한 점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뭐만 있으면 돼? 기울기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미분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인데 t를 집어넣으니까 값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t, 자 이동해서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우리 1번 정답을 첫 번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걸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건 뭐냐? P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대로 y 대신에 0, x 대신에 n을 한번 대입해서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m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0이 되기 때문에 공통 인수를 끄집어내요. m 마이너스 t,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이 값은 항상 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은 플러스고 거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네요. 자, 근데 요거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네요. 아, 드디어 구했습니다. 자, 만족하는 t 값을 찾았더니 t는 바로 m-1이 됐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2번의 정답인 p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m-1 걸 집어넣은 2의 1-n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두 번째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어땠어요? 정리를 해보시면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지나는 점을 설정하고요. 우리가 접선 L을 구하면 여러분들 1번, 2번이 충분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상 김시훈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2025학년도 수리논술 문제 1번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선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놈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접선 L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선 L을 선생님이 또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자, P라고 하고요. 접선 P. 맞죠? 자, 앞서서 우리 P의 좌표 구했죠. n-1, 2의 1-n승. 요거 구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의 앞선 문제 1-1번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직선 L은 LX라고 해볼게요. 누굴 지나냐? 바로 여기 n이라는 좌표를 지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좀 더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랬을 때 여기 2n이 있습니다. 여기 2n. 자, 2n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다음 만족하는 값을 한번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요거는 x축을 나타내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 값을 말합니다.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그러니까 택이라는 건가 보네요. 그죠? 도형 중에서 1사분면에 놓이게 되는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는 바로 요 넓이겠네요. 요 넓이죠. 그래서 요 넓이에 우리는 값을 AN이라고 했을 때 요 넓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극한을 붙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선생님이 연장선을 한번 자, 여기 n-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볼 때 그림으로 소개하면 자, 여기 전체 이만큼까지 정적분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내보내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AN은 얼마냐? 인티그럴 n-1에서 n까지 f의 x죠. 선생님 요거를 fx라고 놔둔 거예요. 자, 거기서 뭘 빼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값을 ln, lx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lx. 자, 요게 선생님이 lx라 쓴 겁니다. 거기에서 dx를 해주고 다시 그게 아니고 인티그럴 n의 2n의 fx dx 이렇게 구해도 사실은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쪼개서 요렇게가 첫 번째 요거를 뜻하는 거고요. 요 내용이 두 번째 요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최초에 해석한 것처럼 그럴 바에는 n-1에서 2n까지 fx에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삼각형의 넓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이 넓이만 빼도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으로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식을 넣어볼게요. n-2의 n승, 2n, 2의 마이너스 x dx,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요 길이는 1이죠. 자, 요 길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2의 1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1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n승 요거를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1 마이너스 n승. 자, 요거를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을 구했더니 2분의 2의 1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n승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문제 계속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2의 n승을 곱하고 극한을 한번 붙였을 때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라는 문제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냅시다. 2의 n승하고 an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자, 그러면 요 값이 2분의 요 2의 n승하고 요 2의 n승이 해결되니까 이렇게 2승 마이너스 2에 하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n승의 꼴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 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한대로 갔을 때 0에 근접하죠. 자, 이해 안 되면 그래프의 모습을 떠올려서 가도 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0에 근접하잖아요. 0에 근접.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 1사분면에 놓인 넓이가 요 놈을 뜻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전체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정적분 넓이 값에서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만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김시훈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2025학년도 수리논술 문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선생님이 1-1번, 1-2번 문제 해설해 놨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y는 이퀄 문제에서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죠. 자, 여기서 P점을 지나고 선생님이 P점을 여기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P점을 지나고 선생님이 접선을 하나 그렸었습니다. 문제 1번, 2번에서도 여전히 접선을 그렸었죠.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점 P점을 또 지나면서 자, Y축에 평행한 직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선생님이 선을 그려볼게요. 자, 요거죠. 자, 평행한 직선과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B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선이 아니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우리 법선이라고 그러죠. 자, 그림으로 이제 선생님이 그리면 요거의 수직인 놈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 M이라 쓸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접선이고요. 요거는 법선이라고 불러요. 우린 지금 법선이 필요한 겁니다. 자, 법선이죠. 법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를 찾았더니 요거를 말하는 거네. 여기에. 자, 요게 바로 뭐냐? 우리가 찾는 BN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나머지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뭘 찾냐? 우리는 법선의 방정식 m을 찾아야 됩니다. 자, y는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기울기 있죠?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우리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는 t, 아까 우리 구했죠? n-1, t, 우리 놔뒀었는데 요거 n-1을 구했잖아요. 2의 1 마이너스 요거를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기울기가 자, 여기 값을 넣고요.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역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역수 취했으니까 x-n 플러스 1 더하기 2의 1-n승이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값은 문제에서 n-1이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좌표가 필요합니다. 여기 좌표. 여기 좌표를 구해내야지 우리는 그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높이는 나와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의 좌표만 구하면 선생님이 이제 요거와 요거 사이에 길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그때 이제 x 값을 정리해서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선생님이 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요 x 값을 구해봤더니 m-1에 -2에 2-2n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m-1 -2에 2-2의 n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bn의 우리는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의 길이는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니까 뺐더니 2의 2-2의 n승 이렇게 되고요. 자, 가로 길이가 요건 거죠. 세로의 길이는 이제 요거니까 요거 값은 2의 1-n이니까 쓰시면 2의 1-n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했더니 값이 2분의 2의 3승 마이너스 3n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 다시 또 시그마를 리미트를 붙여서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라는 거죠. 자, 거기서 bn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n이 1일 때 무한대로 가면 2분의 2의 3승 마이너스 3n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자,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2의 3승이고요. 자, 요거는 2의 3승분의 1 전체 n승 이런 꼴이죠. 그런데 요 문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공비의 역할을 해요. 근데 2의 3승분의 1이 0과 1 사이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떠올려볼까요? S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라는 이 공식에다가 넣으면 값이 금방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공식에다 한번 넣었더니 자, 초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약분이 되고 2분의 1이고요. 1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1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최종 정답이 나오죠.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최종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법선의 방정식 요 놈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우리는 x 절편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 절편값이 지금 가로의 역할을 하고 세로가 나왔기 때문에 삼각형을 우리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 범위에서 얘가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등비급수 공식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성신여대의 문제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시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2025학년도 수리논술 문제 2번 문제 풀어볼 거겠습니다. 그 중에서 2-1번 문제 먼저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하고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이 나오네요. 이 직선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죠? 두 번째 직선은 우리 요 직선입니다. 자, 요 직선 역시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만나는 점을 우리는 자, P라고 했고요. 또 고정점이 주어집니다. 0,0, 그 다음에 Q점이 1,0. 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줘볼게요. 자, 요 각도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요거죠. 즉 탄젠트 알파 값이 얼마냐면 2루트 3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번에 여기에 있는 요 각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요 놈이 베타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탄젠트 베타 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코사인 블라블라 각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가 여기죠, 여기. 자, 요 각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요 각하고 요 각을 더하면 바로 요 각이 되는 거네요. 그죠? 내각과 외각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가 베타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세타가 궁금하니까 세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탄젠트 덧셈 정리에서 빼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라는 거네요. 그래서 요 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공식에 의하면 탄젠트 알파 다시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고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져 있는 여기 탄젠트 알파 대신에 요거 탄젠트 베타 대신에 7분의 루트 3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값을 구했더니 루트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죠. 3분의 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탄젠트 세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 공부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내면 답이 2분의 1이죠. 왜냐면 이 각도가 얼마니까? 3분의 역시 파이니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고요. 이 문제는 자, 다른 거 없어요. 탄젠트 우리가 각을 전부 다 표시하고 난 다음에 탄젠트 덧셈 정리를 사용하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건 이 각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자, 이상으로 김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2025학년도 수리논술 문제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선 문제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앞선 문제를 해설 강의를 듣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P점이었던 거죠. 맞죠? 그래서 앞선 문제대로 주어진 대로 우리 여기에 요 값이 뜻하는 게 탄젠트 여기 선생님이 기울기를 뜻하기 때문에 요게 y는 이꼴 2루트 3x-1 이라는 요 선에 우리 직선을 가는 거고요. 요 파란 놈은 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y는 7분의 루트 3x라고 갖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mx 3, 4분면 위에 있는 mx 점 중에서 3, 4분면이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 중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가 q고요. 자, 우리가 r점을 설정할 건데 길이가 이만큼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가 길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도록 여기 r점을 설정하라 그 얘기네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구하냐? 자, 문제에서 우리 요 길이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길이는 요거. 뭐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쭉 연결해. 자, 그랬을 때 요 길이의 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자, 앞서서 우리는 요 각도가 세타가 얼마냐? 3분의 파이인 걸 알아냈어. 맞죠? 그 다음에 P점에 우리는 좌표도 우리는 필요하면 구해낼 수 있어요. 그죠? P점의 좌표가 앞서서 구했더니 P점의 좌표는 13분의 14, 13분의 2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첫 번째는 이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은 거라서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선생님은 지금 요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 자, 요 길이 즉 얼마냐? PQ의 길이를 하면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Q의 점의 좌표도 1,0, P의 좌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13분의 14에서 1을 빼니까 1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요건 13분의 2 루트 3 전체를 제곱해 줬더니 얘가 13분의 루트 13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사인 뭐만 쓰냐? 제2법칙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코사인 제2법칙 우리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RQ 전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이죠. PR의 제곱 더하기 PQ의 제곱에서 2배의 PR, PQ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값들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4고요. 13분의 1이죠. 자, 2에 다시 또 이 길이가 2고요. 13분의 루트 13이죠. 그리고 2분의 1. 이거를 정리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분의 53 마이너스 2 루트 13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코사인 제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요 길이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길이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거죠. 왜냐면 각도는 주어졌으니까. 자, 이 문제 우리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지금까지 김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2025학년도 수리논술 문제 2-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자, 앞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세타라고 하면 여기 값이 Y는 탄젠트 세타 X가 되는 거고요. 맞죠? 요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선이 하나 더 있죠. 요겁니다. 자, 요게 P점이고요. 여기가 아까 베타라고 놔뒀더니 걔가 K세타라고 했어요. 맞죠? 요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한번 계속 해석해 볼게요. 자, K값은 1보다 크다고 했고요. 세타는 다음과 같은 범위 사이에 놓인다고 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각도를 한번 다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각도는 얼마나 되는 거야? 자, 여기 각도는 파이에서 K세타를 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 각도가 중요한데 K-1 세타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길이도 다 표시해 볼까요? 이 길이는 얼마냐? 1. 자, 주어진 이 길이를 뭐라고 하냐? 여기 5예요. 여기를 F 세타라고 했습니다. 얘가 주인공이네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를 잘 살펴봤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됐네요. 여기 각도가 나왔는데 맞은편에 길이가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또 여기 또 각도가 나왔어요. 그럼 맞은편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F 세타입니다. 요 각도와 요 각도 이렇게. 우리 뭐 쓰죠? 그렇죠.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변과 그 맞은편에 있는 각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뭐냐? 사인 파이 마이너스 K 세타에 대응되는 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고요. 또 이번에는 사인 K 마이너스 1 세타 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나머지 대응 관계에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이거를 F 세타로 정리할 수가 있네요. 정리하면 사인 얘는 K 마이너스 1 세타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K 세타인데 이건 어차피 사인 K 세타랑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정리해서. 자, 얘는 사인 K 세타가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뭐냐? 여기다가 극한을 붙이라는 거죠. 세타를 0 플러스로 보내봐요. F 세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제 값이 윤곽이 잡히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사인 K 세타고 얘는 사인 K 마이너스 1 세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똑같이 K 세타가 필요하죠. K 세타. 요걸 풀기 위해서 K 마이너스 1 세타를 똑같이 K 마이너스 1 세타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무슨 구하는지 알아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라는 요 식을 선생님이 지금 쓰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요 값이 이제 1로 접근하고 요 값도 1로 접근하니까 남는 거는 세타도 지워지고 여기 있는 것만 남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와요. 얼마죠? k-1분의 k. 우리가 구하는 최종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내가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쌍에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요 각에 대해서는 얘. 다시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맨 마지막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상 김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